안녕하세요. 저는 타입스크립트와 플로우, 자바스크립트 개발의 정적 타이핑 도입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안희종이고요. 제가 2년 전 여름에 사실 여기 그린 팩토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타입스크립트를 실무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저기 두 분 정도 이렇게 뒤에 계시고, 네, 플로우를 쓰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페이스북에 플로우. 없군요. 네, 좋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도 멋있는 사진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안희종이라고 하고요. 스포카라는 기업을 거쳐서 지금은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듭니다라고 적어놨는데, 주로 UI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고요. 요새는 뭐 WebRTC, WebGL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랑 뭐 GitHub, 트위터 주소니까 제가 뭐 궁금하시거든, 어떤 이유에서든 궁금하시거든 팔로우를 해주세요. 오늘 발표자로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드리는 게 목표고요. 좀 더 욕심을 냈을 때 제가 이제 판 것들을 여기 와주신 분들이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뭔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질문들에 제가 답변을 드려보면 뭐 대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적 타이핑을 쓰면 뭐가 좋나요? 그리고 이제 좋다는 거를 알겠다고 치고 좋은 건 알겠고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하고 그 중에서 왜 하필 땡땡땡을 써야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해보면서 뭐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요약까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위에서부터 그 질문들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퍼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넘어오셔야지 두 번째 질문부터가 의미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질문에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이탈리얼로 여러분을 전환시키는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정적 타이핑을 왜 써야 되냐. 세상에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해서 동적 타입 언어들이 되게 많고 그것들로도 뭐 라이브러리니 어플리케이션이니 잘 만드는데 왜 써야 되냐, 뭐가 좋길래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개발을 하면은 보통 이런 파이프라인을 거쳐요. 자기 컴퓨터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뭐 컴파일이든 트랜스파일이든 필요한 걸 한 다음에 커밋해서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뭐 PR을 날리고 리뷰를 받죠. 그리고 다 되면은 뭐 CI 같은 데서 빌드가 돌아서 마지막에 릴리즈를 해서 사용자한테 배포가 되는 이런 파이프라인인데, 저희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막 버그들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코드를 수정할 때는 몰랐던 게, 뭔가 컴파일을 하면서 잡히기도 하고, 뭐 컴파일까지는 잘 됐는데 커밋하다가 테스트 훅에서 잡히기도 하고, 리뷰를 받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모든 과정에서 버그가 생겨요. 근데 버그가 똑같은 버그라고 해도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어떤 시점에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굉장히 달라져요. 대충 이런 느낌이죠. 혼자 발견하다가 내가 이거 잘못 짰네 하고 하는 거는 금방 고치면 돼요. 뭔가 일상다반사고. 근데 그랬을 버그가 만약에 리뷰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리뷰를 하고 다시 반영하고 동료가 내 코드를 봐주는 그런 비용이 생기죠. 턴테이킹 비용이 생기고, 만약에 혹시라도 배포가 된 다음에 유저가 뭔가 버그 제보를 해서 발견했다, 이러면 그건 완전 장애 상황이고 비용이 이제 코드 수정이나 컴파일 단계에서 발견된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적 타입 시스템이 빛나는 지점이 바로 여긴데, 버그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코드를 잘 짜게 되더라도. 근데 정적 타입 시스템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처리 비용이 높은 곳에서 발견할 버그들을 앞쪽, 상대적으로 처리 비용이 낮은 동네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보기 위해서 증거를 좀 갖고 왔는데, 이게 뭐 이 논문인데, 국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 ICSE 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정적 타이핑을 도입하는 게 버그 탐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거를 한번 정량적으로 연구를 해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깃허브에 공개된 리포지토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슈들이 있고, 그 중에서 타입 시스템이 있었으면은 잡을 수 있었을 버그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라는 거를 한번 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깃허브에 보면은 되게 정보가 많아요. 코드도 있고 이슈도 있고 커밋 로그도 있고 뭐 풀리캐스도 있고. 그래서 보면 어떤 버그가 있었고 그 버그가 어떤 커밋으로 고쳐졌다
라는 거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그랑 픽스를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픽스 직전의 커밋으로 돌아갔을 때 그 버그는 살아있겠죠? 버그가 살아있는 프로그램에 타입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뭐 플로우든 타입스크립트든. 그랬을 때 타입 체커가 야, 너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알려주면은 그거는 이제 타입 시스템이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버그겠죠. 그래서 그런 버그들을 탐지 가능한 버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되죠? 탐지 가능하다는 게. 저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리포지토리에서 버그를 400개를 모아요. 400개를 모은 다음에 일일이 노가다를 합니다. 버그를 갖고 와서 커밋을 간 다음에 타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래서 해봤더니 400개 중에 플로우랑 타입스크립트가 각각 한 60개 정도의 버그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와요.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인데, 논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분이 인용이 돼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용을 하자면 뭐 충격적이다. 만약 개발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줘서 뭐 버그 중 1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후한 칭찬을 해놨어요. 저 영어가 실제로 저런 뜻입니다. 못 믿겠으면은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볼드 처리된 저장소에 들어오는 이라는 부분이에요. 버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발견하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는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게 근데 그 처리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네이버에서 뭐 네이버 제품에서 장애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유저가 리포트할 버그의 15%를 줄일 수 있다면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뭐 물론 저기 조그맣게 써놨는데 타입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뭐 정말 쓰레기 같다 이럴 수 없었겠죠. 근데 저 동의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훌륭하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적 타입 시스템은 되게 투자했을 때 성과가 보장이 돼 있는 투자처예요. 그리고 정적 타입 시스템의 장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그를 발견하는 시점을 앞당겨서 그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말고도 코드랑 더 밀접하게 연결된 문서화가 가능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석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석은 코드의 실제 동작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은 코드랑 되게 동떨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할 거면 주석을 아예 쓰지 마라 이런 조언도 있는데, 타입 같은 경우는 타입으로 이루어진 주석들은 타입 체커가 항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코드의 실제 동작과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리팩토링이 되게 용이해집니다. 뭔가 변수명 또는 코드의 구조, 뭐 파일 이런 걸 바꿨을 때 타입 시스템이 바로 야 이게 깨져 라고 알려주니까 그 부분을 고치면 바로 리팩토링이 끝나요. 타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일종의 자동화된 그 회귀 테스트,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흔한 착각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적 타입 시스템의 도입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초기에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장점들의 뭐 아이디 같은 것도 더 잘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가 되게 토이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이 더 빨라집니다.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타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고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적 타입 시스템을 왜 써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아무도 안 나가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좋다고 치고 정적 타입 시스템을 프론트엔드 개발에 도입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진지한 프로젝트에 복잡한 프로젝트에 쓰이기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적 타입 시스템의 장점이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정적 타입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부터 뭐 엘름, 타입스크립트, 퓨어 스크립트, 플로우, 리즌 뭐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생겼고 강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태계가 너무 작고 미성숙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는 쪽으로 수렴을 해요. 발표 제목에 있는 왼쪽에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오른쪽에 플로우인데 얘네 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생태계를 등에 업고 거기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게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둘 다 큰 회사가 뒤를 봐주고 있기도 한데요. 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타입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고 플로우는 페이스북이 만들었고요. 첫 릴리즈가 타입스크립트는 2012년 5년 정도 전이죠. 그리고 플로우는 3년 전에서 타입스크립트가 한 2년 정도 선배 프로젝트입니다. 타입스크립트 사용 중인 회사들로는 뭐 하이퍼커넥트라는 훌륭한 회사를 비롯해서 뭐 레딧, 텀블러, 슬랙 이런 조그마한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VS 코드, 앵귤러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타입스크립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 예시 유명한 거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프론트엔드를 하시니까 가장 유망한 두 라이브러리인 리액트랑 뷰가 내부적으로는 플로우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개가 문법이 되게 비슷해요. 왼쪽이 타입스크립트고 오른쪽이 플로우인데 뭐 변수의 타입이나 함수의 인자 타입, 뭐 리턴 타입 이렇게 땡땡 찍어서 선언하는 걸 보시면 거의 동일해요. 에러 메시지 좀 다르긴 한데 뭐 에러 펑션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문법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라 함은 뭐 객체에 어떤 필드가 있다, 어떤 메소드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술할 수 있는 수단이죠. 보시면 되게 비슷하고 뭐 타입에 뭐 예를 들어서 문서화의 목적으로 스트링 타입에 name이라는 별명 얼라이어스를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줄처럼 저런 식으로 얼라이어스를 걸어줄 수 있는데 보시면 저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네릭도 둘 다 지원을 하고요. 뭐 여기 있는 코드는 임의의 타입 t에 대해서 t의 리스트를 받아서 t나 널을 반환하는 함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보시면은 두 개는 그냥 똑같은 코드입니다. 신텍스 하이라이팅만 다르고요. 그래서 문법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문법은 문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둘 다. 언뜻 봐서는 이게 플로우 코드인지 타입스크립트 코드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이렇게 비슷한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네가 같은 선배들을 보면서 배웠구나.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랑 플로우가 둘 다 굉장히 훌륭한 도구예요. 보셨다시피 상당히 비슷하고 뭔가 제가 여기서 제가 누구라고 뭐 한쪽이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뭘 써야 되는지 정답은 없으니까 고민을 잘 해보시고 두 문서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격에 맞는 도구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플로우랑 타입스크립트 비교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글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글들도 뭐 나름의 정보 제공 가치가 있겠지만 틀리기 힘든 만큼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플로우랑 타입스크립트 중에 뭘 쓸까 고민할 때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고요. 고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더라고요. 둘 다 좋구나. 그럼 뭘 써야 되지? 그래서 저는 오늘 둘 중에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타입스크립트를 쓰십시오. 그리고 저기 뭐 구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플로우의 로고입니다. 네, 저는 슬프지만 타입스크립트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자바스크립트 구루도 아니고 여기 와서 정말 좋으니까 잡숴보세요 한다고 설득력이 있진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제가 진짜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설득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타입스크립트를 많은 선택지 중에 써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설득력 있는 트레이드 오프, 훌륭한 아이디 서포트, 그리고 훨씬 거대한 커뮤니티 이렇게 써놨어요. 먼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입스크립트랑 플로우가 큰 목표가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에 정적 타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코드를 더 잘 짜보자. 큰 목표가 같은데 접근법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서들을 좀 갖고 왔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타입스크립트의 이제 디자인 골 앤 논골스라는 문서에서 논골의 하나를 갖고 왔는데 디자인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해석을 하면 뭐 안전하고 증명 가능하게 올바른 타입 시스템은 타입스크립트의 목표가 아니다. 올바름과 생산성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목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플로우 문서에서 가져온 건데 보면 우리는 비록 간혹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안 통과시켜줘서 프로그래머가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잡아내는 게 플로우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둘 다 트레이드 오프가 불가피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안전하고 증명 가능한 게 목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플로우는 우리는 안전한 게 최고다. 절대 버그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함이랑 프로그래머의 사용성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생길 때 어떤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견이 갈려요. 근데 그럼 뭔가 헷갈리잖아요. 타입 시스템은 안전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하는 건데 플로우가 안전하면 플로우가 좋은 거 아닌가요?
쉽고 약간 되게 헷갈릴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지금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고 arg라는 인자를 받고 있네요. 네이밍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객체를 봤는데 x라는 필드가 있어요. 문자열이거나 널 타입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뭘 하냐면 arg의 x가 널인지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널이 아니면 너무 좋다, 문자열을 받았구나, 신나서 알러트를 합니다. 알러트가 어떤 함수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그 브라우저에서 경고 대화를 상자를 띄우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알러트가 어떤 함수인지. 뭔 소리지?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게 돼요. 왼쪽 코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탑 레벨에 a라는 변수를 정의해 놓고 alert라는 함수를 다시 정의해서 얘가 윈도우의 alert를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lert가 호출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a.x를 그냥 널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위의 함수를 보시면 alert가 호출되면 x는 널로 바뀔 거고, 널에는 서브 스트링이라는 메소드가 없으니까 콘솔 로그를 찍으려다가 에러가 나고 프로그램이 터지겠죠? 재밌나요? 여기서 근데 이게 밸리드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동작을 하려면 저 알러트든 뭐든 어떤 함수가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 arg x가 널인 걸 체크를 했더라도 x가 널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돼요. if 문 안에서도 if 문으로 들어오게 한 가정이 깨졌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플로우 코드인데 실제로 보시면 저기 빨간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저게 널일 수도 있는데 널에는 서브 스트링이 없다라는 에러를 내고 있어요. 타입스크립트는 야, 누가 그런 짓을 하겠니 하고 이거를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저런 짓을 잘 안 하시잖아요. 플로우를 보면 분명 더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거 이상으로 짜증나고 귀찮은 경우가 많아요. 일일이 제가 여기서 나열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플로우를 쓰시다 보면 되게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콘솔 로그를 다시 한번 if로 감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의 안전성은 공짜가 아닙니다. 언어적 특성이라고 써놨는데 되게 이제 유하게 표현을 한 거고, 자바스크립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지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유연한, 유저가 어떤 짓을 하든 다 허용해주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잔재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엘름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언어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정하면 나쁜 짓을 할 구석이 너무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거는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ES6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컨스트가 추가됐는데 보면 굉장히 불변 값을 이제 선언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지만 제할당 빼고 다 되죠. 뭐 푸시도 되고 뭐 멤버 추가도 되고 다 됩니다. 불변 객체를 만들려면 이뮤터블 같은 걸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함을 추구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도와주니까 진짜 안전한 코드를 짜고 싶으면 사용자가 이 모든 체크를 다 해줘야 돼요. 아까 if 블락으로 다시 감싸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코드가 굉장히 벌보즈해지고 보일러플레이트가 점점 늘어납니다. 플로우를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서 플로우를 도입을 했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해요. 내가 플로우에 비비를 맞춰주느라고 일을 10의 시간 동안 했는데 플로우를 20 동안 맞춰주고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플로우를 쓰다가 버렸는데 이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그뿐만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전함을 추구한다고 말을 해놓고 흔한 실수를 되게 못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를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 스위치 케이스 하는 건데 보시면은 네임이 타입스크립트거나 플로우인 타입시스템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것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리덕스 액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구분자가 하나 있고 네임이라는 뭐 타입인가요? 리덕스를 쓴 지가 좀 오래돼서 하나 있고 걔네들을 막 이렇게 이거거나 밑에 보시면은 타입 시스템 인자를 받아서 넘버를 뱉는 함수가 있는데 왼쪽은 타입스크립트 코드예요. 보시면은 네임이 타입스크립트인 경우를 처리했고 플로우인 경우를 처리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한 두 가지 경우를 다 처리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넘버를 리턴한다는 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실제로 넘버를 리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임이 자바스크립트인 경우를 체크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타입에 네임이 자바스크립트인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프로그래머가 뭐 오타를 냈다든지 실수를 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애가 네임이려면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여야 되는데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에러를 내주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플로우는 일단 넘버를 리턴한다는 거에 빨간 줄을 그어놨습니다. 뭐라 써있냐면 너가 암묵적으로 undefined를 리턴하고 있는데 undefined는 넘버가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디폴트가 없지 않느냐. 스위치 케이스에 디폴트가 없는데 이러면 undefined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모르는 거죠. 나는 타입스크립트랑 플로우를 이미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는 없다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잘못된 네임에 대한 체크를 너그러이 받아줍니다. 타입 시스템을 썼을 때 제가 가장 사실 피하고 싶은 게 뭐 타입 시스템을 썼는데 오타가 났다. 뭐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밖에 안 되는 데서 오타가 났다. 그런 건 당연히 잡아줘야 되잖아요. 타입스크립트가 아니 타입 시스템이. 근데 플로우를 쓰면서 이게 안 돼서 결국에는 그 보장에 대한 부담이 저한테 넘어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타입스크립트가 훨씬 더 설득력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IDE 소프트라고 쓰고 VS 코드라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이게 굉장히 커요. 제가 3개 중에 하나로 넣을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VS 코드가 깃허브이 이제 2017년에 옥토버스인가? 뭐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컨트리뷰터 수가 1위인 굉장히 활발히 메인테인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언어를 위한 ID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지금 대문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보시면 코드가 타입스크립트 코드예요. 실제로 타입스크립트를 굉장히 편애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게 타입스크립트인 게 우연은 아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VS 코드 리포지토리를 들어가 보시면 91.5%가 타입스크립트예요. 대부분이 타입스크립트로 짜여져 있고 그래서 얘랑 타입스크립트는 둘 중에 한쪽이 개선되면 대부분 다른 쪽의 사용자도 같이 이득을 봐요. 공생관계입니다. 실제로 VS 코드 먼슬리 릴리즈 노트랑 타입스크립트 그 릴리즈 노트를 보시면 아예 똑같은 내용이 VS 코드 쪽에도 나오고 타입스크립트 쪽에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얘네는 사실 하나의 제품인 게 아닐까? VS 코드 더하기 타입스크립트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여기서의 보너스는 IDE는 진짜 복잡하잖아요. 써보시면. 근데 이런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들이 만든 타입스크립트로 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이 언어에 진지하게 투자할 생각이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굳건한 증거죠. 그래서 실제로 VS 코드를 써보시면 안정적이고 빠르고 좋습니다. 뭐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자동 완성, 고투 데피니션 뭐 등등등등 있는데 좋고요.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 원래 주제에서 좀 벗어나니까 되게 좋고 제가 3년 동안 빔을 썼는데 개발을 시작하고 올해 VS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좋아요. 빔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디 터미널에서 벗어나다니. 근데 좋아요. 그만큼 좋습니다. 물론 VS 코드에서 빔 키바인딩을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빔 키바인딩도 좋아요. 네, 그래서 좋고 세 번째로 IDE랑 트레이드 오프 다음으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이 셋 중에 사실 저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이 링크에 적혀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재인용을 한 건데 이게 무슨 글이냐면 리프트라는 기업 아시나요? 그 우버 다음으로 커다란 그 카쉐어링 업체인데 여기서 타입 시스템 도입할 거를 고민하다가 결국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한 경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2017년 9월 28일자 한 2-3달 정도 된 숫자긴 한데 현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스택 오버플로우 질문의 수가 이렇게 차이 나요. 900개랑 38,000개 정도로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뭐 노트를 하셔야 될 거는 타입스크립트 태그를 실제로 보시면은 앵귤러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앵귤러 질문이 되게 많아서 앵귤러를 안 쓰신다면 이 정도로 체감을 하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깃허브 이슈의 수, 리포지토리 이슈 수인데 보시면 열려있는 이슈 수는 막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닫힌 이슈가 훨씬 많죠. 타입스크립트 쪽이. 그리고 이게 PR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있는 거는 2배가 차이가 안 나는데 닫힌 거는 뭐 4배가 넘게 차이 나요. 그리고 npm에서 월간 다운로드 수가 이제 한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 차이가 나고 마지막으로 타입 정의의 수인데요. 외부 리포지토리랑 라이브러리 내장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타입스크립트랑 플로우가 둘 다 그 리포지토리 밖에 타입 정보 저장소 역할을 하는 리포지토리가 따로 있어요. 타입스크립트는 definitely typed 그리고 플로우는 flow typed. 근데 거기 들어있는 애가 3700개에서 340개 정도로 10배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내에 패키지.json에 얘 타입 정보는 뭐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내에 직접 타입 정보를 명시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라이브러리 내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250K에서 43K 역시 한 몇 배죠? 대여섯 배 차이가 나네요. 외부랑 내부 모두 타입스크립트가 압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를 쓸 때 걔에 대한 타입 검사를 포기할 게 아니면 라이브러리 쪽에서 타입 정보를 제공을 해줬거나 아니면 내가 그 라이브러리 코드를 보고 타입 정보를 다 써줘야 되는데 플로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타입스크립트는 반면 엔간하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다 타입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그 타입 저장소인 definitely typed는 보시면은 아까 그 통계 2017년 통계에서 가장 리뷰를 많이 받은 저장소 1위에 꼽혔어요. 네, 또 다른 타입스크립트 잘난 증거고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모든 지표에서 타입스크립트가 압도적이에요. 플로우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뭐 트러블 슈팅을 위한 리소스, 뭐 실제로 투입되는 노동력, 사용자 수, 뭐 서드파티 지원 모든 거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앞으로도 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를 보셔도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가 대략 지난 5년이니까 아까 5년 전에 처음 릴리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입스크립트 처음부터인데 한 2015년 말쯤부터 이렇게 커브가 되게 꺾이고 있어요. 관심의 가속도가 붙고 있고 뭐 뉴스레터나 블로그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요새 타입스크립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의 차이가 이건데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차이가 좀 클 거예요. 타입스크립트랑 플로우를 비교하면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써볼 만한 애들이 그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을 되게 동등한 위치인 것처럼 비교를 해요. 타입스크립트도 있고 플로우도 있다. 근데 실제로 커뮤니티 규모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무게감이 전혀 달라요. 타입스크립트랑 플로우가. 그래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전 직장이던 스포카에서 저희 코어 제품 코드베이스가 플로우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타입스크립트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것도 플로우를 쓰고 있었어요. 좀 부럽다 하다가 저희도 타입스크립트로 갈아엎었습니다. 몇만 줄. 두 팀 다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왜 이제 와서 타입스크립트를 썼을까?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런 글들이 꽤 나와요. 플로우를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타입스크립트로 갔다. 근데 반대 경우를 찾아보시면 저는 못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타입스크립트를 쓰는데 너무 별로여서 플로우로 왔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스포카 슬랙을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시킨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채널에서 사람들이 막 충성 저 마루는 저고요. 막 간증하고 있어요. 써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타입스크립트 리포지토리 위키에 뭐 어떤 링크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이 이슈로 이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Love for TypeScript인가? 제목이? 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너무 좋다. 최고다. 이런 이슈고 밑에 뭐 one fix, duplicate, working as intended 뭐 이런 라벨 달려 있죠. 요시는 이렇게 타입스크립트를 써본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고 막 남한테 팔고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프로젝트에 그래서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왜 좋은지, 트레이드오프가 합리적이고 개발 환경이 훌륭하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가 거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타입스크립트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릴 건데 사실 여기까지 이제 저한테 넘어오셨으면 여기부터는 인터넷에 리소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인덱스 정도를 제공해드리는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아까 플로우를 쓰시는 분 없다고 하셨죠. 뒷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플레인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계신 프로젝트 그리고 플로우를 사용 중인 프로젝트 두 경우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타입스크립트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저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글로벌 인스톨이 싫으시면 프로젝트별로 까셔도 VS 코드가 알아서 그 패키지 JSON을 보고 맞는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타입 정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장일 수도 있고 외장일 수도 있는데 내장이면은 뭐 따로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외장인 경우에는 저렇게 골뱅이 타입스 슬래시 프리픽스를 붙여서 이 라이브러리의 타입 정보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저렇게 했는데 혹시 그 모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낮은 확률로 타입 정보가 없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계신 건데 직접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관련 옵션은 이 tsconfig.json이라는 데 전부 담겨 있는데 뭐 루트 경로, 모듈 시스템, 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저 링크에 가보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듈 번들러를 쓰실 텐데 웹팩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시라면 제가 뭐 해드릴 말씀 없죠. 웹팩을 쓰십시오. 웹팩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기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로더를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진 않아요. 대신 디팩토 스탠다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TS 로더랑 어썸 타입스크립트 로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둘이 비슷한데 뭐 공식 문서의 튜토리얼인가 어디 보면은 어썸 타입스크립트 로더 쓰라고 나와 있고 뭐 저 리포지토리를 들어가 보면 TS 로더보다 우리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다 뭐 이렇게 쓰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썸 타입스크립트 로더 쓰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다 공식인데 왼쪽에 보면 뭐 리액트, 앵귤러, 뷰, 노드 이런 애들이랑 같이 쓰는 법, JS에서 TS로 넘어오는 법 가이드가 있고 지금 중간에 보면 또 이거 코드 이그젬플들이 막 있는 리포지토리가 있고 또 옆에 보면 튜토리얼이 있고 스택 오버플로우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셨을 때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타입스크립트로 넘어올 때 뭔가 커밋 한 개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전부 타입스크립트로 옮기실 필요가 없어요. 파일별로도 적용이 가능하고 파일 하나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넘어오는 점진적 타이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코드베이스 전체를 옮겨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파일별로 하실 때는 이렇게 확장자를 JS를 TS로, JSX를 TSX로 바꾸시고 JS에서 TS를 임포트 하시는 경우에 웹팩을 쓰고 계시면은 로더가 알아서 해줄 거고요. 웹팩을 안 쓰고 계시다면 TS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애를 임포트 해 오시면 됩니다. TS에서 자바스크립트 임포트는 원래는 안 됐는데 1.8부터 이제 되기 시작했고요. 2.3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체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파일 내에서 부분 적용이 가능한 거는 먼저 타입 추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타입 정보를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주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맥락을 보고 어느 정도 추론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쓰였으면 뭐 스트링이겠거니 뭐 예를 들어서 저기서 리턴하는 값을 스트링이라고 써주지 않았지만 아규먼트가 스트링이고 걔의 서브 스트링을 한 결과도 스트링일 거기 때문에 스트링을 리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서 뭐 일단 떼우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의 타입은 검사하지 마라 라든지 얘는 뭐 너가 모르겠지만 스트링이야 내 말을 믿어 이런 식으로 떼우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별로도 한 파일 내에서도 부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플로우에서 타입스크립트로 넘어오는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플로우 바이너리를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로 바꾸시고 바벨 프리셋 플로우 어노테이션을 삭제해주는 애를 지우시고 뭐 이런 문법이 다른 거를 고치시면 되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많이 비슷합니다. 별로 노력이 안 들어요. 할만합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 리소스가 있다. 그리고 작은 부분씩 점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플로우를 쓰던 프로젝트에 타입스크립트를 도입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해오면서 느낀 점을 좀 공유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먼저 이게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컨피그 설정만 하고 나시면 파일별로도 옮겨올 수 있고 파일 내에서도 부분별로 옮겨올 수 있고 되게 편해요. 개인적으로는 마이그레이션 자체를 목표로 두고 뭔가 이번 주에는 타입스크립트로 다 옮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면 좀 싫어하잖아요. PM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떤 이슈를 처리할 때 이슈를 평소처럼 처리를 하시되 그 이슈에서 예를 들어서 A.js, B.js, C.js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일단 걔네는 타입스크립트로 이 PR에서 옮긴다.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일을 해가면서 옮기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드베이스에 되게 잠재적인 자잘한 버그가 엄청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별로 생각 없이 짰는데 타입스크립트가 빨간 줄을 긋길래 봤더니 그러네 이거 문제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IDE한테 코드 리뷰를 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이 너무 쉬워졌어요. 앞서서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를 공짜로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일단 뭔가 막 고쳐서 부수고 나면 타입스크립트가 막 몇십 개씩 에러를 띄워줘요.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네. 그러고 딱 고치면 그래 커밋하렴 이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리팩토링이 끝나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사실 많았는데 두 가지 정도만 실제로 적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먼저 웹팩에서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가 같이 있을 때 타입스크립트를 저희가 바벨 로더를 안 태웠어요.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트랜스파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왜 빌드 시간을 늘리나 이러고 바벨을 안 태웠어요. 근데 바벨에서 저희가 바벨 트랜스폼 런타임이라는 애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벨 폴리필 같은 애인데 다른 게 폴리필은 전역에 있는 뭐 맵셋 이런 객체들을 직접 먼키 패칭을 하는데 얘는 그 뭐라 해야 되죠? 바벨을 타는 과정에서 그 참조를 낚아채서 내부 객체로 리다이렉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되게 이상한 버그를 밟아서 대체 왜 이럴까 했는데 보니까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바벨을 안 타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바벨을 타서 TS랑 JS랑 똑같이 맵셋이라고 써있는데 참조하는 객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얻은 교훈은 둘이 공존하는 동안은 아예 바벨 폴리필 같은 걸 쓰시던가 아니면은 타입스크립트 로더의 결과물도 바벨을 태우시라는 거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폴리필을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왜 트랜스폼 런타임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입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임포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플로우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워요. 해보면은 이제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타입은 TS 파일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무식하게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페이스북이 직접 만들어준 플로우 리무브 타입스라는 유틸리티예요. 이렇게 싹 돌리면 플로우 타입 어노테이션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밀고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타입스크립트 도입을 결정하고 나서는 건드리는 모든 파일은 무조건 타입스크립트로 옮긴다라는 기조를 정해놨기 때문에 타입 정보가 뭔가 미끄러져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어노테이션을 다 지우는 거 대신 뭔가 주석 처리를 하는 옵션이 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려다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제가 타입스크립트로 옮기려고?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누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거의 끝이 났고요. 발표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게 제가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대답을 하고 싶었던 질문들이에요. 정적 타이핑을 써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 중에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이유, 도입하는 방법, 뭐 느낀 점. 그래서 이런 답변들을 드렸어요. 정적 타이핑을 써서 코드의 가독성, 안정성 높일 수 있고 개발이 더 빨라집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타입스크립트를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 훌륭한 개발 환경, 거대한 커뮤니티를 갖췄기 때문이고요. 웹팩 같은 모듈 번들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리소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훌륭한 언어인 타입스크립트의 사용자, 뭐 경험담, 노하우 이런 게 한국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 제 발표의 퍼널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내일부터라도 직장에서 또는 뭐 직장이 부담되면 개인 프로젝트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써보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와 플로우, 자바스크립트 개발의 정적 타이핑 도입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안희종이었습니다. 너무 달려서 막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